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식품의 새. 이번에는 플라보노이드의 안토시아닌과 타닌 그리고 고기 육류 중에 색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식물성 그런 클로로필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의 안토잔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안토잔신이 저번 시간에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면 너무나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가서 다시 한번 끊었고요.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굉장히 문제 출제 자주 되는 것들이고 주로 이제 그 사과라든지 이제 이런 그 선명한 빨간색이나 자색 그리고 포도 같은 청색의 색깔을 가진 그런 수용성의 색소를 안토시아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전에는 화청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색소는 여러 과실에 특이한 선명한 색깔을 주는 색소들이나 반면 산화에 의해서 다른 성분들과 상호작용 또는 오염된 여러 금속하고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색깔이 쉽게 퇴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참 아름답긴 하지만 색깔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시아네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알려져 와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네이즈는 탈색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실 또는 과실 가공품의 경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큰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 함량이 너무 커서 색깔이 흑색이나 흑청색 또는 흑청색이 짙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토시아닌 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런 안토시아네이즈 같은 이러한 탈색을 오히려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안토시아닌은 배당체로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염기나 효소 혹은 안토시아나이즈 같은 그러한 효소 처리하게 되면 안토시아니딘과 당으로 분해되게 됩니다. 이 당들은 뭐 갈락토즈나 람노즈나 펜토즈 같은 그런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당체면 이건 아글리콘이겠죠? 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냐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C636의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O가 이와 같이 달라붙어 있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이온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다 페빌리온 케이션 스트럭처 이거 양이온이고 페빌리온 양이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R1, R2, R3, R4, R5, 6, 7까지 해서 얘네들이 무엇이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R1, R2, R3, R4, R5, 6, 7 이런 것이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아우란티딘, 그다음에 시아니딘, 델피니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떠한 관능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화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네들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pH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플라빌리엄 아까 여기에 이와 같은 그 플러스의 이온이 pH가 4에서 5가 되거나 7이 되거나 아니면 그 7 이상 될 때 얘네들이 각각 이 구조 전체가 마구마구 달라지면서 그 불안정한 이런 이온성에 의해서 얘네들이 계열이 됐다가 즉 오픈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가 뭐 다시 닫아지거나 그러면서 색깔이 빨간색에서 이렇게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본다 그러면 뭐 펠라고니딘 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가 시아니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안토시아니딘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름을 모두 하나하나 다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pH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pH 2에서 4의 산성의 영역에선 빨간색이지만 7에서 9에 게 되면은 그레이시, 그러니까 회색빛이 나는 퍼플, 그리고 9 이상 되게 되면 그레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블랙베리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 안토시아니딘은 이와 같이 pH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데, 주로 산성 영역에서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 영역으로 가게 되면 녹색, 청색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던 클로로필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이죠. 자, 그럼 주요한 안토시아닌의 그런 배당체와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식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빈도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제가 시험에 적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다지 이렇게 많이 출제되어지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 안토시아닌에 있어서는 pH에 따라서 얘네들의 색상이 변해진다. 그리고 화총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졌다.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의 색깔에 따라서 붉은색은 산성,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녹색이나 청색으로 바뀐다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왔었지. 이와 같이 배당체의 이름과 얘네들이 어느 식품에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중에서 크리산테민, 얘네들은 검정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다지 여러분이 암기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안토시아닌의 화학적인 성질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안토시아닌 색소는 안토시아니딘의 종류와 뭐예요? 아글리콘이죠. 아글리콘. 당이 뺀 그것을 나머지 부분은 안토시아니딘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종류와 그다음에 pH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네, 매우 중요한 얘기고. 자, 산성에선 적색, 중성에선 자색이나 알칼리성이 있는 청색이나 청록색으로 반응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색소는 철과, 그러니까 금속 이온과 반응을 해서 각각 청색, 회색, 자색, 갈색 등의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루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채소나 과일을 통조림할 때에 캔의 주석, 이것이 금속이죠. 금속 주석에 의해서 회색으로 변한다. 이것이 안토시아닌의 화학적인 성질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철이나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철과 알루미늄이 반응을 하여서 아름다운 청자색의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검정콩 조리에 적당한 금속을 첨가하면 검은색을 유지하는데, 이것의 또 다른 예를 본다 그러면 검정콩을 갖다가 이렇게 볶는다든지 그럴 때 오히려 무쇠솥에 얘네들을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검은색이 더 윤택한 그런 검은색을 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철이 반응을 해서 아름다운 청자색의 복합체를 형성할 수가 있는 화학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정콩을 이렇게 무쇠솥에 하게 돼서 청자색의 복합체를 형성하게 했을 때 이 검정콩의 색소 이름은 크리산테민입니다.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네이즈는 이거 NEASE가 붙었으니까 효소의 이름이죠. 안토시아닌 이것이 기질로서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니까 안토시아네이즈는 안토시안을 분해하는 효소겠죠. 그러면 당 부분이 분해돼서 발색을 일으킬 수가 있다. 네, 의외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출제가 자주 돼요. 자주 되지만 의외로 복잡한 것을 외우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다는 점. 네, 다음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탄닌들은 하나의 물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그룹의 물질을 말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다이갈린산, 갈로탄닌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탄닌은 식물의 줄기나 잎사귀, 뿌리 줄기에 널리 함유되어 있고 한편 과실과 야채류, 미숙한 과실과 야채류, 또 식물의 종자 등에도 상당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하나의 특징은 떫은 맛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수한 맛을 식품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산화되면 짙은 갈색, 흑색, 짙은 홍색 등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의 색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식품 중에서 탄닌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차와 커피가 있고 특히 이런 것 중에서 차는 건조 중량으로서 10%, 15%에 달하고 커피의 경우에는 4%, 가공 처리하게 되면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닌 그러면은 여러분은 탄닌 그렇게 딱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되냐? 차, 커피. 그 다음에 또 하나 떫은 맛.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주요한 탄닌인데요. 이 카테킨이라고 합니다. 3갈로익 에피카테킨, 3갈로익 갈로카테킨인데 이것은 전부 다 카테킨 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 특히 뭐 이제 녹차, 홍차 아주 주요한 성분들이에요. 녹차, 홍차의 주요한 성분으로서 탄닌 물질은 카테킨 그렇게 곧바로 그렇게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류코안토시아닌이 있는데 이것은 안토시아닌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안토시아닌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데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커피라든지 그냥 콩이라든지 티 같은데 많이 얘네들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익 애시드, 그 다음에 갈릭 애시드, 클로로제닉 애시드, 시나믹 애시드, 뭐 페닐 카페이트 뭐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항산화 물질이에요. 탄닌은 이와 같이 항산화로서 항산화 물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닌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색 변화에 금속하고 복합염을 형성한다. 뭐 이것은 안토시아닌하고 비슷하죠. 그 대체로 그 색깔이 이제 복합염이 형성되면 회색, 갈색, 흑청색, 청록색. 탄닌 함량이 많은 야채나 과실들을 보면은 고구마, 감자, 밤, 이게 아스파인데요.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에서는 주석 도금판에서 녹아 나오는 철 이온이나 철 이온과 과실이나 야채 중에 탄닌과 반응해서 회색의 복합염을 형성한다. 철하고 형성하면은 흑청색이나 청록색으로 변한다. 네, 주석, 통조림 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제1철 이온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얘들은 회색, 제2철 하고 반응하게 되면 흑청색, 청록색으로 반응한다.
무가, 탄닌이. 또 미숙한 과일에는 탄닌 함량이 비교적 많아서 특유한 쓴맛과 떫은 맛을 갖고 있는데 과실이 성숙됨에 따라서 탄닌의 함량이 감소되면서 쓴맛과 떫은 맛은 점차로 소실되고 단맛으로 바뀌게 되죠.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한 과실에 존재하는 탄닌이 과실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산화되어서 얘네들이 안토사이아닌, 안토잔신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 있고, 또 과실이 성숙함에 따라서 탄닌이 산화돼서 다시 중합돼서 불용성 물질로 변해서 쓴맛이나 떫은 맛이 소실된다는 설인데, 안토시아닌이라는 안토잔신으로 전환된다는 거 외에 얘들이 불용성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탄닌과 탄닌이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가 어떻게 돼서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고, 물에 안 녹으니까 침에도 안 녹죠. 그러니까 혀에 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쓴맛과 떫은 맛이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거고, 두 번째 설은 이렇다. 사실 감과 같은 경우는 미숙한 경우에 다량의 탄닌이 함유되어 있어 쓴맛과 떫은 맛 모두 다 갖고 있죠. 네. 그런데 나중에 감을 미숙할 때 이제 먼저 수확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마트에다 내놓을 때는 탄산가스 속에서 저장을 해갖고 숙성을 시켜요, 일부러. 그럼 탄닌 세포 속에 존재하는 탄닌들은 산화 중합이 돼서 불용성 물질로 변해서 탄닌의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실을 가공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성 식품의 색입니다. 동물성 색소는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색소는 더 간단해요. 이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클로로필 구조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 클로로필의 그 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구조를 뭐라고 그랬죠? 포피린환이라고 그랬죠. 포피린환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마이오글로빈이라든지 헤모글로빈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얘들은 클로로필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요?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이 가운데 있지만 얘들은 이와 같이 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햄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오글로빈,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런 점이 이제 클로로필하고 다른 점이고, 얘네들도 파이롤로 이렇게 파이롤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데히드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클로로필의 그 조리 중에 색깔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하고 아주 흡사해요. 자, 처음에 마이오글로빈을 시작하면은 선홍색입니다. 약간 분홍색의 그런 모습을 띠는데, 이때 철은 F2 플러스의 그러한 상태로 마이오글로빈 안에 있는데, 산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마이오글로빈이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이름을 바꾸고, 얘네들에서부터 철이 다시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철이 3가가 돼요. 그래서 F3 플러스가 되고, 이 상태의 이름을 메트마이오글로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오글로빈 산소 받으면 옥시마이오글로빈, 옥시마이오글로빈 산소가 빠지면 메트마이오글로빈. 자, 이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열 조리하게 되면 이제 갈색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헤마틴, 그 다음에 더 진행되면 헤민, 그럼 나중에 포피린, 이렇게 산화가 더 진행되면 포피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요거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들 히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헤마틴, 헤민으로 변성이 되어진다. 다음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기를 도살을 하죠. 도살을 하면 이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후강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근육이 딱딱해지는 것이 이제 사후강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숙성을 하면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미트 사이언스에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도살되어지게 되면 ATP 합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pH가 떨어지게 되면서 액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근육끼리의 결합이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후강직이라고 해서 완전히 강직되어 있는 거니까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이 돼 버려 갖고 딱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제 오랫동안 얘를 갖다가 저온에서 내버려 두게 되면 여기서 효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액토미오신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연하게 되는데, 이것을 숙성이라고 그러고, 숙성된 다음에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죠. 판매. 숙성해서 판매돼 갖고 소비자한테 가는 시점에 붉은색으로 이제 계속 돼야지 소비자들은 좋아하죠. 예, 신선하게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숙성되어지고서 판매하고 소비자까지 가는 시점에서 이것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아주 그 백큐음을 걸어요. 진공. 진공을 걸어서 산소하고 만나지 못하게 비닐로 꼭꼭 이게 그 커다란 고기 상태에서 전달이 되어지면 정류점에서 소비자한테 내놓기 전에 그 비닐을 뜯어내면은 산소를 받아갖고 옥시마요그림이 돼서 더 선명한 붉은색이 되는 거죠. 이때 옥시마요글로빈으로 된 상태로 붉은색으로 된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달되어지는데 소비자들은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뭐 구워 먹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갈색으로 되는데, 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고기를 그것마저도 붉은색으로 유지하게 하고 그것마저도 좀 식욕이 돌게 만들려고 사람들은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염지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염지라고 하는 것은 사후강직돼서 숙성돼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염지라고 하는 그러한 첨가물이 있습니다. 첨가물을 직접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표면을 갖다가 문지르면서 염지 첨가물의 액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서 얘들 나중에 구워도 빨갛게 되는데, 그 구워도 빨간 그런 고기가 뭐가 있어요? 소세지, 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구워도 빨간색을 유지하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 염지 때문에 그렇다. 염지 때문에. 그럼 염지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질산 이온이 있어요. 질산. N하고 O가 있습니다. 이 질산 이온이 마이오글로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마이오글로빈이 질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니트로조 마이오글로빈이 돼요.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니트로조 헤모클로모경이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붉은색을 유지하죠. 자, 요 부분이 자주 나와요. 마이오글로빈의 아질산 혹은 염지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육류의 이름은 니트로조 미오글로빈이다. 자, 이것은 아까 나왔죠. 미오글로빈을 산화되면 옥시미오글로빈, 얘들이 더 지나가게 되면 메트미오글로빈, 변성 메트미오글로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일로 간다는 얘기죠. 일로. 네, 염지하게 되면 끝까지 가열을 해도 붉은색을 유지한다. 그래서 색소를 이렇게 해서 끝마쳤습니다. 식물성 천연색소하고 동물성 천연색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녹색잎의 채소를 가공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이 색이 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배운 것하고 연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리나 가공에 연결을 하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의 매우 기본적인 구조적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카로티노이드 어떻게 생겼죠? 막 이렇게 해서 아이소프렌 4개가 있고, 안토시아닌은 C6, C3, C6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고, 물에 녹는 색소와 물에 녹지 않는 색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탄소수가 많다 그러면 물에 녹지 않고, 카로티노이드는 영양학적 중요성이 있는데, 네, 이것은 비타민 A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토시아닌 pH에 매우 민감한 이유는 중간에 있는 그 이온
양이온이 불안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pH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육류의 고기 중에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소시지가 조리 중에서 세계 선용적인 이유는 니트로조 미오글로빈.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다 답을 하실 수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식품의 색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로써 색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